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스트즈맙 엠탄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허투와 또 트라스트즈맙 항암제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정상세포에는 일부 존재하고 있고요. 암세포 중에 이제 허투가 과발현되어 있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허투 양성인 유방암이라던가 위암 같은 암종에서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트라스트즈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된 약제가 트라스트즈맙, 상품명 허셉틴이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이 세포 표면에 있는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허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캐사일라, 트라스트즈맙, 엠탄신 같은 경우는 이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뿐만이 아니라 독성 약물까지도 같이 붙어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설명드릴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 상품명 에너투 같은 경우는 이제 엠탄신과는 다르게 다른 독성 물질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약은 트라스투즈맙 엠탄신 캐사일라입니다. 상품명 캐사일라의 허가 적응증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허투 양성으로서 이전에 트라스투즈맙과 탁산계 약물에 투여한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로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질환에 대한 이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거나 수술 후 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혹은 완료 6개월 이내에 재발한 환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 유방암에서는 탁산 및 트라스투즈맙 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허투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단독 투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약처 허가 적응증 말고도 침샘암이나 비소세포 폐암 등 많은 암종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세 번째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스투즈맙 엠탄신은 3주에 한 번 3.6mg/kg를 정맥 투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0분 동안 천천히 맞고요.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30분에 걸쳐서 짧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 관련 반응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을 때, 주입을 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으로 따진다면 얼굴이 불긋불긋해진다거나 춥다거나 또 열이 난다, 숨이 차다, 혈압이 떨어진다, 기도가 좁아지고 두근두근 된다 할 수가 있고요. 대개는 주입 종료 후 혹은 수시간에서 하루가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환자분들 꼭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은 직후에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빈도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4.5%, 조기 유방암에서 1.6%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으로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트라스투즈맙 엠탄신 캐사일라의 FDA 박스형 경고문은 첫 번째로 이 약을 다른 트라스투즈맙과 헷갈리지 말고 대체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라스투즈맙 시리즈는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트라스투즈맙 성분의 허셉틴, 트라스투즈맙 엠탄신 성분의 캐사일라, 또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 성분의 에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른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대체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건 사실 환자분들보다 선생님들이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독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간부전과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간독성이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과 각 투여 전에 반드시 간 기능 모니터링 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항암 할 때마다 항상 피 검사를 합니다. 절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 독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에 의해서 좌심실의 박출률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좌심실 같은 경우는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좌심실 박출률이 감소하게 되면 어지럽다거나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피로감이 심하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던가 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살펴보면 일단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2%에서 좌심실 기능 부전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는 또 1등급 또는 2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단계가 낮은 그 정도가 낮은 수준의 좌심실 박출계수 감소가 보고가 되었고요. 등급이 높은 또 치명적일 수 있는 3등급 또는 4등급 같은 경우는 0.3% 환자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때때로는 3등급, 4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초기 투여 주기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하고요.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3%에서 좌심실 기능 부전이 보고가 되었고 3등급 또는 4등급의 경우 0.5% 환자에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 박스형 경고문에 따르면 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심장 기능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태자 독성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약에 노출될 경우 배아 또는 태아의 사망이나 출생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피임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입니다. 이제 크게 첫 번째로는 간독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병원 다니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AST, ALT, 빌리루빈과 같은 간 관련된 임상검사 수치가 증가할 수 있고요. 약물 유발 간 손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가 되고 있고, 이제 결절성 재생 증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세포의 이상 증식에 의해서 간에 덩어리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 골수 억제라고 한다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혈과 관련된 혈소판의 감소증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앞서 살펴봤던 좌심실 기능 이상. 네 번째로는 말초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이란 말단, 손발에 저릿저릿한 저림이라던가 혹은 무디고 내 손이나 발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또 아프고 통증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폐독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폐포와 폐포 사이 간질에서 이제 나타난 일련의 질환인 간질성 폐질환이나 혹은 폐렴 같은 것도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용량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서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이제 빈도 순대로 제가 기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스꺼움이 39.8%입니다. 우리가 구토는 사실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역감을 느끼는 메스꺼움이 조금 빈도가 높고요. 다만 항암제 중에 구토 유발하는 정도를 순번을 매겨보면 이 트라스투즈맙 엠탄신은 중간 이하예요. 구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토 예방약, 항구토제가 반드시 처방나는 약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피로감이 이제 36.3%로 기재가 돼 있고, 또 근육이나 이제 뼈의 통증, 근골격계 통증이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36.1%. 그 외에도 두통도 28.2%, 통증 같은 것도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혈소판 감소증의 확률도 굉장히 높네요. 31.2%. 지혈과 관련된 세포가 감소하는 게 31.2%. 간독성 트랜스 아미나즈 증가는 28.2%. 또 우리 위장관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변비나 설사도 각각 26.5%와 24.1%입니다. 우리가 변을 잘 본다고 하는 건 하루 이틀에 한 번 편하게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라고 한다면 이제 3일 이상 변을 못 봐요. 혹은 하루에 한 번 보더라도 너무 힘들게 봐요. 이런 건 변비일 수 있어요.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변비나 설사의 정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대처법을 아셔야 되니까. 트라스두주맙 엠탄시는 조금 특이하게 코피가 제시가 돼 있어요. 코피 확률이 22.5%나 됩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무디고 혹은 아픈 말초 신경병증이 21.2%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간독성, 혈소판 감소증, 말초 신경병증 이 세 가지가 빈도도 높고 이 정도 등급에 따라서 용량 조절도 필요한 이상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잘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입 관련 반응입니다. 주사를 맞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주입 관련 반응이 잘 알려졌다고 해서 이 약은 반드시 예방약을 투여하는 항암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 빨리빨리 얘기를 주셔야 돼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춥고 열이 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뭐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기도가 좁아지는 것 같고 이제 두근두근하다. 이런 것들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환자분들도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간독성, AST, ALT, 또 빌리루빈의 증가, 간독성은 확률도 높았었죠. 그리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간에 이제 덩어리, 결절 같은 게 생기는 것들은 사실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환자분들은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병원 올 때마다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 반드시 시행을 하고요. 간독성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독성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것도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간하고 관련해서는 뭐 얼굴이나 손바닥, 뭐 눈이 노랗게 뜬다든지 혹은 간 있는 위치,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것 같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세요. 트라스주맙 엠탄시 심장 독성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항암하기 전에 심장 기능 검사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또 선생님들 판단하에 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숨이 차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된다든지 자꾸 새벽에 소변을 본다든지 그리고 뭐 다리라던가 발목 같은 데가 자꾸 붓는다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배태자 독성 관련해서는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암할 때는 피임 꼭 잘 해주시고요. 트라스주맙 엠탄신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기간 중 그리고 끝나고도 7개월 동안 피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 환자분들도 또 그들의 여성 배우자분들도 꼭 피임 잘 해주시는 거 잊지 않길 바라고요.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인 혈소판 감소증이 굉장히 흔했죠. 그래서 우리 병원 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피 검사하니까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 없고요. 원래도 잘 해주시겠지만 다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 주시고 다칠 만한 운동이나 너무 과한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세요.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지혈이 안 된다, 피가 계속 난다던가 부딪힌 데가 없는데 자꾸 멍이 든다, 멍이 퍼진다, 멍이 진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다 응급실 오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은 특이적으로 코피도 자주 난다고 이제 적혀져 있었는데요. 코피 예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집안 너무 건조하지 않게만 유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7번째로는 말초 신경병증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무디고 내 손이나 발이 아닌 것 같고 아프고 통증.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암 부작용 중에 조금 오래가는 부작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암은 다 끝났어요. 몇 개월 이내로 다른 부작용들 잘 돌아왔는데 손발 저린 건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간 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면 저려서도 못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발을 조금 자주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손 비비기, 주먹 쥐었다 폈다 하기, 이거 다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가 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손발 많이 써주시고 특히 손보다 발에 좀 더 신경 써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은 생각보다 많이 써요. 핸드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발을 우리가 진짜 안 써요. 발을 또 많이 주물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컨디션만 괜찮다면 가벼운 산책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 하면은 마찬가지 참지 마시고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세요. 이게 지켜봐도 될지, 혹은 항암제 용량을 줄여야 되는 건 아닌지, 혹은 치료약은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 뭐 리리카라던가 뉴론틴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지 선생님들이 다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8번째로는 폐독성이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다든지, 또 마른 기침 같은 게 잦진 않은지, 열이 자주 나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약 메스꺼움 구토 확률은 높지는 않다고 했어요. 항암제 중에 중간 이하. 항구토제, 구토 예방약이 반드시 처방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환자분들 따라서 이제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는 환자분들은 항암 하자마자 나오기도 하고요.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 혹은 열흘 넘게도 메스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치료약 달라고 하셔서 잘 먹으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피로감은 이제 피곤하면 쉬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근골격계 통증과 두통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집에 상비약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혹은 타세놀 준비해 두셔서 그때 타이레놀 복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들 따라서는 항암제로 인한 통증 혹은 암으로 인한 통증이 타이레놀로는 조절이 되지 않은 심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 증상이 있었다 꼭 얘기하시고 더 강한 진통제 상비해 두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변비, 설사도 굉장히 흔했죠. 변비라고 한다면 제가 3일 이상,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보더라도 힘들게 본다, 이런 건 다 변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운동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마시고, 또 이제 증상 있다면 참지 마시고 변비약 잘 먹으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는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고요.
찬 온도의 음식보다는 실온 온도 음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상 있을 때 참았다가 약 드시지 마시고 갖고 계신 이제 지사제, 상비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